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하철 7호선은 환승 없이 부천과 서울을 잇는 부천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7호선 연장선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운영 의무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3월 운영협약 기간이 끝나는 만큼 운영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정상 전 부천시 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꽤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개요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장선 운영 갈등,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죠? 부천시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간의 맺은 운영권 조정 협약이 내년 3월 28일 날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운영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논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협약이 작년 3월 30일에 체결이 됐었습니다. 이 협약에서 뭐 부천시 그리고 뭐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세 기관이 2012년부터 운영해왔던 7호선 연장 구간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천시가 운영하는 걸로 기술, 승무, 영무 분야에 한해서 운영하는 걸로 서로 이제 세 기관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8개월 뒤죠. 올해 1월 1일부터 7호선 연장 구간 인천, 부천 구간을 서울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의 협약 기간이 이제 곧 만료가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 3월인데요. 노선의 소유 기관이죠. 부천시가 이제 7호선 부천 구간의 운영 의무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 앞으로 7호선 부천 연장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해라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이제 노선 연장을 위한 합의라든지 추가 공모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인천교통공사가 임시로 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하는 주체는 서울교통공사고 지금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운영 의무가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다르게 해석하고 지금 이 이견 차이인데 협약 내용을 좀 자세히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하철 7호선은 이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부천은 이제 서울시에 이제 이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인천 도시철도공사에 이제 이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이제 이게 10월 27일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 당시에 이제 운영 협약은 그때는 이제 도시철도법에 준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협약에는 어떤 그 재협상 이런 기간이 없었고 그냥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그 연계된 이런 뭐 안산선, 뭐 분당선 이런 거는 코레일에서 대부분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지하철 7호선은 뭐 연장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부평, 부천까지도 그냥 7호선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걸로 당연히 하는 걸로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당시에 그 도시철도법에 의한 협약 내용으로 그냥 서로들 당사자가 편하게 그냥 나중 일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협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협약 당시 운영 만료 기간이 없었다는 거는 서로 뭐 그 이후에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그 만료 기간 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서라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도시철도법에 이제 만료 기간이 없다가 중간에 이게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준하는 그 기준이 추가가 삽입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삽입이 돼서 그 기준은 이제 5년을 하고 5년을 재연장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칙으로 뭐 기존에 소급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천시 입장에서는 협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를 이제 인천 성남동 구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천도시철도공사에서 이양하게 되면
부천 구간이 지하철이 4개 역사가 부천 자체적으로 어차피 할 수 없으니 그럼 우리 인천도시철도공사에서 같이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러면 부천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만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총 5가지의 사항 중에 이제 승무, 그 다음에 영무, 기술 분야는 인천시가 하고 그냥 서울시에서는 철도나 관제는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협약 내용들이 부천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확정이 돼야 재연장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소송전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로 걱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그 지하철 공사를 운영하면 대부분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면은 나중에 그런 재원에 대한 고민 검토 속에 나중에 기간 설정에 대한 그 서로의 약속이나 이런 문서화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왜 협약을 하면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본 2012년에 협약할 때는 기본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운영권이라든지 그 분담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약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첨부해서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협약이라고 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계약에 하는 의미에 가질 때는 나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단체 협약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위 우리가 협약, 뭐 MOU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자동 뭐 연장된다, 뭐 이런 형식으로 협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약서 내용이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다면은 뭐 기간을 명시 안 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은 운영권, 분담금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MOU적 성격의 협약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당시에 분명하게 기간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도외시하고 좀 소홀하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머지는 추가 협약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박 전 의원께서는 사실 부천시 시각에서 해석하는 시각에 아까 이제 공유재산법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왜 지금 거기서는 운영 의무가 끝났다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 입장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협약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은 기본재산, 행정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관리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 일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만 사용 허가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이후에는 부천 구간을 더 이상 운영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7호선 연장 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까지 지금 제기한 상황이다. 그만큼 서울교통공사 입장은 단호하다. 더 이상 7호선 부천 연장 구간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연간 2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막대한 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계 이외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지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기본 방침 기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소송과 관련된 법리 해석까지 가는 상황인데 일단 운영협약과 공유재산법 서로 우선하는 그런 해석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뭐 법 전문가로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2022년 1월부터 뭐 인천교통공사가 운영권을 가져온 상황에서 관제, 보수, 정비 분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네가
인천교통공사에다가 운영권을 넘겼으니까 10년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법률적 해석도 법원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부분 관제라든지 정비 분야는 여전히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년이 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 협약 형식이긴 하지만은 새 기관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에다가 뭐 잠시든 뭐든 운영권을 잠깐 운영권을 3자 협의해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협약이 변경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더 이상 막대 뭐 가능하다면은 뭐 운영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하면 뭐 생각을 달리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 밖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런 거에 근거로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부천시가 주장한 대로 운영 협약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부천 연장 구간을 운영해 달라라고 하기에는 좀 결과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소송전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현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그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뭐 비용을 더 추가로 더 늘려주고 이런 문제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면 계약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법에 의해서 협약을 했다가 중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협약을 하라고 나와버리니까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울시와 협상해서 할 수는 있게 되지만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협약했던 내용대로 부천시는 고집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비용이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쉽게 그거를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전에 돌입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운영 비용 말씀하셨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7호선 운영 비용에 지금 도대체 얼만큼의 적자나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2012년 이제 개통 당시부터 이제 부천시를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초기에 약 한 3, 4년은 연간 한 5억에서 이렇게 3억씩 이제 시의 입장에서 그때 흑자가 났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적자가 되면서 다시 부천시가 이제 시격 단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6분인 거를 2분 출근 시간에 2분 30초, 퇴근 시간 4분. 그 평시에는 6분으로 이제 단축을 하면서 열차 이제 두 편성이 추가되면서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 보통 그래도 한 10억 뭐 이렇게 조금씩 적자가 났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적자폭이 커진 거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것도 100억이 넘게 이제 적자를 나는 현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는 그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는 했다고 그래요. 왜? 야, 부천 7호선 연장 구간은 사실 우리 시가 너무 부담이 크다. 이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계약을 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운영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서울시의 내부 의견이 계속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천시에게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았지만 오히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추가 비용 부담하고 기존의 적자난 부담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 이제 서울시와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인천 지금 교통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운영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관계가 좀 쉽지 않다면 인천교통공사와 지금 업무를 직접 맡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 주체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천도시철도공사도 세 가지 기능만 가지고 운영을 하지 총 5가지, 2가지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를 예로 들어서 현재 우리 부천시에 계약했던 그 조건보다 약 2.6배를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양주, 진접선, 구리도 연장선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네. 하남시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런 업체들은 계속 부천 기준을 네. 찾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천하고도 분명히 이제 선을 그것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도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재협상을 하자. 그게 우리는 내년도 3월 27일까지다. 예. 거기까지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부천의 걱정은 이제 그거죠.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3월 23일까지 소송이 절대 끝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하철이 운행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서민의 반을 수습시키는 거는 모든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 네. 교통공사 사회이사직 맡고 계신가요? 네. 예, 아마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인천교통공사는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천교통공사 예. 입장에서는 뭐 다소 지금 부천시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도 기본적으로 부천구가 연장 구간을 운행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하철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거든요. 그만큼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교통공사에 줘야 될 경상 전출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새 기관이 뭐 부천과 그리고 뭐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협약을 했을 때에도 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소극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여되기 때문에. 하지만 인천교통공사가 어차피 인천교통공사는 삼산체육관역에서 성남역까지 운행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청라까지 연장이 될 경우에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규모의 경제, 뭐 효율성에 비춰볼 때 어차피 그 구간을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더 채용을 했고요. 또 당시에는 부천시 입장에서도 앞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부천시가 분담할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부천시 입장에서도 비용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게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 운영권 조정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여기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정도의 분담금을 주지 않는 이상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운행을 안 하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 맞았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운영 협약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박 전 의원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시민들은 걱정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부천시에서도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제 예.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예. 서로 이제 원만한 타협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천시도 일부는 양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남시 경우가 2.6배를 인상을 한다 하면 힘든 부분이죠. 그 정도의 비용이면 약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철도 하나에 60억, 기존에 적자는 한 100억 이런 정도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을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소식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